안녕하십니까.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합격전략 OT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에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과목 부분과 문항성 관련해서 조금 개편이 있습니다. 기본서 내용은 규정적인 거나 법규적인 것 개정된 부분을 반영해서 큰 틀은 바뀌지 않았지만 시험의 배열이 바뀐 해가 2025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OT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증권 권유 자문 인력은 여러분들 이제 시험 보고 계시는 분들이 다 금융권에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투자자들한테 증권에 대한 증권에 대해서 권유나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 증권 투자 권유 자문 인력 이런 자격을 갖고 있죠. 파생상품이라든지 파생결합증권, 우리 ELS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파생상품 권유자문 인력이 별도로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하고 있고, 그 금융회사 종사자만, 과거에는 이제 일반인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금융회사만 볼 수가 있고요. 백문항인데 다행스럽게 사지선다입니다. 오지선다면 좀 까다롭긴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관심 있게 볼 게 뭐냐면 시험 시간이 120분이다. 그러면 한 문제당 한 1분 20초 정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실력이 부족해서 못 풀 수는 있지만 시간이 그렇게 모자랄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백문항이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죠. 그래서 과목별로 시간 배분은 필요합니다. 과목에서 가서 말씀드릴게요. 합격은 이제 과락이 있습니다. 과락이 50점이고요. 그러니까 과목별 1과목, 2과목 이렇게 과목별로 50점이 돼야 되고, 요게 좀 까다롭죠. 그러니까 60점 커트라인이 아니라 70점 커트라인이다 보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요 70점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 난이도가 상중하에서 중하는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상은 좀 틀리더라도. 그러니까 70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커트라인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절대평가입니다. 과목별로 보면 올해 2025년에 과목이, 과거에는 이 경기분석 기본적 기술적이 1과목이었고 요게 이제 2과목으로 이렇게 됐었던 게 2025년에 개편이 되면서 증권분석 및 증권시장으로 한 개의 과목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상품과 직무윤리 부분을 2과목, 그 다음 법규 세제와 관련된 게 3과목, 그래서 3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50점 이상이 돼야 되고요. 전체 평균값은 70점이 넘어야 합격을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첫 번째 과목인 증권분석 및 증권시장에서는 증권분석, 우리 경기분석,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이렇게 다루고 있고요. 증권시장에서는 우리 대표적인 코스피 시장이라고 부르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 채권시장, 요 기타 증권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넥스 시장, 코리안 유익시천지라고 하는 코넥스 시장과, 코넥스 시장은 거래소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금융투자에서 운영하는 KOT 시장, 이렇게 해서 기타 증권시장 되고 있습니다. 문항수는 보면 이제 이렇게, 문항수는 이제 기존의 문항 배열하고 차이점이 없는데, 여기서 보면 역시 유가증권시장이 이제 문항수가 많고, 채권시장, 역시 까다롭게 수험생들이 가장 까다롭게 여기는 부분이 이쪽이에요. 특히 채권시장 같은 경우 과목에 대한 설명은 과목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상품, 3과목 금융상품 및 투자전략인데 이게 열세 문제죠. 근데 이게 금융상품 및 투자전략, 이 투자전략 부분이 좀 까다로워요. 금융상품은 여러분들 이제 전공 분야니까 좀 수월한데, 이 투자전략, 통합적 투자관리라든지 우리 마코이치의 분산 투자와 관련된 그러한 투자와 관련된 부분, 자산 배분 이론 있죠. 민 밸런스 모델인 마코이치 모델과 블랙 리턴 모델, 자산 배분 모델의 부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까다롭습니다. 13문제에서 보통 경향이 7문제에서 여기는 6문제, 또는 반대로 6문제, 7문제 이렇게 반 정도 대략 이렇게 출제되니까 고루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쪽을 좀 신경 쓰십시오. 이거 외에 투자 권유 및 고객 관리, 이건 무난한 거예요. 직무윤리 및 분쟁 부분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12문제죠. 그 다음 세 번째 법규 및 세제에서는 자본시장, 여기 자본시장 관련 법규 했잖아요. 이게 자본시장법하고 금융규정을
포함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20문제로서 과거에는 이제 단일 과목으로 가장 많았던 게 금융상품 및 투자 전략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자본시장법과 금융위계정이 합쳐지면서 이게 가장 많게 됐습니다. 20문제. 이거 외에 투자협회 규정 4문제, 회사법. 이게 좀 부담스럽죠. 시험 범위가 많은데 6문제, 세제 5문제 이렇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권투자권유자문력 시험 범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과목별로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목별로 얘기하면 일단 단계별 학습 전략을 먼저 말씀드리면 과목별 핵심 이론을 통해서 빈출 개념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강좌에서 보면 파워포인트로 과목별로 중요한 부분 등을 정리를 해야 돼요. 이걸 반드시 하고 문제풀이를 해야 됩니다. 그냥 문제만 잘 풀면 돼 이럴 수 있는데 그 문제의 개념을 잡지 못하면 문제만 풀어도 약간만 비틀어 버리면 못 풀거든요. 그래서 빈출 개념을 정리하고 그러면서 과목별로 중요 부분을 정리를 하는데 여러분들 요 문제집에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 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내가 중요한 부분을 정리했다 하더라도 내가 놓치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문제 연습을 해야 돼요. 특히 계산 문제 같은 것들 나오는 과목들이 있죠. 유형 분석도 같이 첨부돼야 된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면 내가 몇 과목이 약하다. 자, 지금 이제 올해부터는 1과목, 2과목, 3과목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개 공통적으로 보면 1과목이 약하신 분이 있거나 3과목이 약하신 분으로 나눠질 거예요. 2과목은 상대적으로 뭐 금융상품 투자전략, 그다음 고객관리, 직무윤리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느끼진 않아요. 근데 1과목에서 보면 역시 뭐 채권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까다롭게 느끼는 부분들 그런 그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야 되고 그다음에 3과목도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거든요. 법규라는 게 체계를 잡아야 되니까 자본시장 관련한 법규라든지 협회 규정이라든지 특히 회사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잘 정리돼서 미비점을 보완한 다음에 여러분 문제집에 보면 모의고사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로 해서 이 테스트할 때는요 반드시 시간을 재서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 100문항을 120분 안에 푸는 거니까 시간을 재서 내가 시간 안에 시간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는 단계별 학습 전략을 제안해 드리겠고요. 그래서 문제풀이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70점 맞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강조드리고 이런 권유자문인력 같은 게 한 번에 끝내야지 뭐 2번, 3번 보면 또 업무 하시는데 바쁜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끝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 단계별 학습 전략을 따라라. 자, 그러면 과목별로 합격 전략 등을 살펴보는데 일단 아까 요 과목과 문항수는 얘기했죠. 그래서 1과목은 35문제, 2과목은 30문제, 3과목 마찬가지로 35문제 이렇게 출제되고 있다. 그러면 경기 분석에서는 중점 학습 포인트가 뭐냐? 경기 순환 사이클에 관한 이해, 거시경제 지표들을 많이 다루고 있죠. 통화 유통 속도라든지 물가 지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경기 예측 방법 놓칠 게 없죠. 경기 종합지수라든지 설문조사에 관련한 BSI, CSI 이런 기본적 분석, 기업 분석 방법, 특히 재무 비율에 관련된 것들이 있죠. 재무 비율, 안정성, 성장성, 수익성, 활동성 이런 재무 비율에 관한 거. 그 다음 퍼 모형, PBR 모형, 배당 할인 모형 이런 것들은 아주 중점적인 내용이다. 기술적 분석에서도 기술적 이론, 추세, 캔들, 패턴 이런 거.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은 역시 이제 발행시장과 발행과 관련해서는 뭐 증권신고서 제도 있죠. 발행. 그 다음에 공모 절차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 유통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매매 제도에 관련된 전반적인 걸 이해해야 됩니다. 채권시장에서는 채권의 종류를 구분하셔야 되고 채권 투자에 따른 위험이 어떤 거냐. 특히 위험을 측정하는 방법 뭐가 있죠? 두레이션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채권 투자 전략, 적극적 전략, 소극적 전략 이런 것들. 그 다음 기타 증권에서는 이제 코넥스 시장, KOT 시장 두 개 합쳐서 2문제니까 보통 각각 한 문제씩 보통 내고 있는데 되게 매매 제도와 관련해서 코넥스 시장의 매매 제도, KOT 시장의 매매 제도와 관련된 것들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금융상품 및 투자 전략에서는 금융상품의 종류, 자산 배분 전략인데 앞에서도 얘기했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라. 여러분 이제 금융상품 그래도 전공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많이 안 틀려요, 거의. 그래서 13문제에서 보통 7셋, 그래서 반반씩 내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투자 권유 및 고객 관리 5문제, 뭐 고객 상담 프로세스, 윤리 같은 거, 분쟁 유형으로 문제 내죠. 그 다음 자본시장 관련 규정은 이 금융투자 상품 및 영업회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금융투자업 규정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되고요. 협회 이건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이건 이런 법규나 협회 이런 것들은요 정독하셔야 돼요. 정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그 수업에서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하다. 그러한 부분들이 보통 반복적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아주 구석진제 내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수험생 입장에서는 공부할 때 부담스러워하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주식회사법, 회사법, 이건 주식회사에 관련된 것만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 끝으로 이제 세제와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소득세 관련된 거, 상속세, 증여세. 과거에는 이제 증권거래소에도 많이 냈지만 점진적으로 증권거래소가 인하되면서 폐지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정리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과목 증권 분석 및 증권시장 35문제, 경기 분석 6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죠. 경기 순환 주기, 순환 진폭, 그 다음 통화 유통속도, 물가지수 실업률, 그 다음 경기 변동 이론, 굉장히 자주 내죠. 학파 간에 개인자 학파와 통화주의자 학파 간에 또는 이런 학파 간에 경기 변동의 원인이 뭐냐, 주요 원인을 잘 모르다고요. 그 다음 경기 예측 방법으로서는 CI라는 게 있죠. 그 CI의 구성지표, 즉 이게 뭐가 있죠? 선행지수, 동행지수, 후행지수 뭐 이런 것들을 잘 하고, 그 다음 BIS 기업실사지수 뭐 이런 것들은 계산 문제로도 계산해봐라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잘 하시면 되겠고요. 기본적 분석은 이제 기본적 분석이라는 게 어떤 과정, 탑다운 방식이죠. 경제를 분석하고 산업을 분석하고 기업을 분석하고 이런 탑다운 방식에 대한 이해, 재무 비율에 대한 이해, 아까 얘기했죠. 안정성에 관한 뭐가 있어요? 부채 비율, 이자 보상 비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재무 비율에 관한 거, 수익성, 성장성, 활동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대가치법은 퍼 같은 거, 이거 퍼나 PBR은 뭐 단골 메뉴고요. 배당 수익률이라는 용어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 CAPM이죠, CAPM, 그렇죠? 이 요구 수익률 뭐죠? 무위험 수익률 더하기 리스크 프리미엄,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건 계산 문제 많이 내죠. 그 다음에 성장률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유보율 곱하기 ROE로 계산되는 성장률 계산해야 될 거고요. 정률 성장 모형, 뭐죠? 성장률이 10%로 일정한 모형. 이런 거 갖고 계산 문제, 이것도 계산 문제 내게 되면. 그 다음 제로 성장률이 0%인. 그래서 이 정률 성장 같은 경우가 아주 잘 출제되고 있는 계산 문제 중에 하나죠. 끝으로 기술적 분석에서는 뭐 다우 이론, 엘리엇 파동 이론, 사케다점, 특히 여기서는 엘리엇 파동 이론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 추세 관련해서는 이동평균선 잘 정리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캔들에서는 반전형 형태의 캔들, 뭐 원형 모형, 삼각형 모형 이런 게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원형 모형이라든지 천정 V자, 바닥 V자 이런 것들, 이런 반전형이냐 또는 지속형 이런 패턴을 구분하는 거. 보조지표로 해서 거래량 지표인 OBV나 VR, 요 V가 들어가는 게 이제 거래량이죠. 그 다음 그 외에도 스토캐스틱, %K와 %D의 교차를 갖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상대 강도 지수. 이런 정도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증권시장,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이건 두 가지 합쳐도 됩니다. 어쨌든 발행시장에서는 공모, 사모, 공모 방식의 구분, 공모 방식에는 어떤 게 있냐. 특히 이 증권신고서, 발행과 관련된 대표적인 공시제도죠. 이런 것들 꼭 정리하셔야 되고, 상장 절차라든지 또는 상장 요건을 잘 안 묻는데요. 상장 폐지 요건은 많이 물어요. 관리 종목이 됐다가 상장 폐지되잖아요. 그래서 관리 종목 지정 기준과 상장 폐지를 비교하면서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시제도와 관련해서 아까 이게 증권신고서 공시제도 이런 것들 잘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유통시장 관련해서는 매매제도 관련 전반, 뭐 호가 단위, 몇 단계입니까? 7단계로 나눠져 있죠. 가격별로 이렇게 7단계로. 호가 종류, 지정가, 시장가, 조건부 지정가 이런 거 있잖아요. 호가 종류, 가격 제한폭 30%죠. 이런 거 외에도 시장관리 장치로서 시장경보제도 뭐가 있죠? 투자 주의 종목, 투자 위험 종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경고 종목 이런 시장 경보 장치. 그 다음에 사이드카, 코스피 200 선물 가격이 5% 하락해서 1분간 지속되면
프로그램 매매 호가의 효력을 정지하는 사이드가와 시장이 급락했을 때 8%, 15%, 20% 각각에 해당될 때 시장 전체의 매매가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스, 이런 제도에 대한 거.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키워드적인 것만 쓴 겁니다. 이거 외에도 많아요. 다음, 채권 시장에서는 채권의 종류, 채권의 위험 구분. 말킬의 채권 가격 정리 매우 중요하죠. 채권 수익률과 채권 가격 간에는 음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5가지가 있잖아요. 꼭 정리해 두시고. 두레이션의 이해, 두레이션을 계산하고 두레이션의 결정 요인. 그다음 채권 수익률에 관한 이해, 뭐 경상 수익률, 만기 수익률, 그다음에 연평균, 이런 수익률에 관한 이해. 채권 투자 전략, 적극적 전략과 소극적 전략. 적극적 전략은 뭐예요? 시장의 비효율성을 전제로 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거. 수익률 예측 전략, 뭐 수합 전략, 그렇죠? 이런 것들. 수익률 곡선 타기 전략, 이런 것들이 적극적이고. 소극적은 시장의 효율성을 전제로 인덱스 전략, 면역 전략, 뭐 현금 흐름 전략, 만기 보유 전략, 이런 게 소극적 전략, 이런 거 구분하는 거. 그다음에 요 기타 시장에서는 매매 제도, 어떻게 매매하느냐, 호가 단위는 어떻고 호가 방식은 어떤 게 있고, 이런 어떤 그 매매 제도와 관련해서 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과목이 그렇게 30문제로 되고요. 2과목 금융상품은 아까도 얘기했죠. 이 은행과 금융투자회사 중심으로 하시고요. 뭐 수시 입출 상품, 단기성 상품인데 특히 요 펀드 상품 요 부분 좀 주의하자고요. 그 다음에 금융에 관련된 제도, 특히 예금보호제도, 비과세 상품, 세액공제 상품. 과거에는 소득공제였습니다만 지금은 대부분 다 세액공제, 이런 걸 정리하시고. 투자 전략,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라 했죠. 그래서 우리 통합적 투자 관리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수익률에 관한 이해, 그 다음에 자산 배분 모델, 전략적 자산 배분은 뭐고, 이건 뭐 단골 메뉴예요. 전략적 자산 배분과 전술적 자산 배분을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마코이츠의 자산 배분 모델과 블랙레이트만의 자산 비교, 이것도 단골 메뉴예요. 이런 것들을 꼭 중점적으로 하십니다. 그 다음 투자 권유 및 고객 관리는 프로세스, 그 다음 고객 상담할 때 뭐 적합성의 원칙, 적성의 원칙, 설명의 의무, 이런 것들 위주로 꼼꼼히 정리하셔야 되고요. 직무의 윤리 및 투자자 분정 관련해서는 윤리 기준, 그 다음 특히 금융투자업 종사자들과 이해상충 체계, 요 부분 위주로 많이 내요. 그리고 실제 사례를 내서 그런 것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을 정독을 하셔야 될 과목이 직무윤리 및 투자자 분쟁이다, 예방이다. 그러니까 어디 특별히 뭐 이렇게 집중적으로 애우고 말고 할 게 아니라 정독을 하면서 전반적인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끝으로 3과목에서는 자본시장법, 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자본시장법이죠. 이게 기준이 되고, 금융위 규정 같은 경우도 금융투자업자의 행위 제재에 관한 이런 것들을 크게 자본시장 관련 법규로 다루고 있는데 내용이 아주 방대하니까 이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서 강조하는 그런 거 위주로만 잘 정리하셔서 그러니까 상중하에서 상에 있는 건 버리겠다, 이런 자세로 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워낙 범위가 넓어요. 협회 규정은 그 상대면으로 내부 통제 기준에 따른 뭐 권유와 관련된 거 위주로 즉 고객 상담 프론트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것처럼 학습을 하시고요. 이 회사법에서는 주식회사 관련된 설립 과정, 주권에 관한 이해, 그러니까 주식회사 내부에 있는 뭐 주주총회 같은 거, 그 다음에 주주의 권리, 이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 증권 투자 권유 자문 인력과 연관 지어질 것들, 그런 위주로 주로 이제 대비를 하시면 크게 문제 없다. 끝으로 세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기본 체계, 그러니까 국세, 지방세, 간접세, 직접세,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세금 부과와 관련된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체계를 꼭 잡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소득세,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이 부분은 아주 잘 내는 거예요. 이자 배당. 그 다음에 상속 및 증여세, 이런 거. 이것도 잘 내는 거니까 물론 전체를 다 공부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키워드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니까 키워드적인 거를 먼저 염두에 두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직장 일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만큼 공부하기가 매우 부담스럽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그 각 과목별 키워드적인 걸 보시고 그 키워드적인 거에서의 포인트를 찾으시는 그러한 학습 전략이 더 필요하다. 자, 그래서 수업 시간에서 파워포인트로 정리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만큼은 확실히 하시고, 그런 다음에 연습 문제를 풀었는데 도저히 어떤 특정 과목은 안 되겠다라고
라고 하는 과목은 기본서로 정독을 하는 자세, 뭐 이런 식으로 대비하시면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증권투자 권유자문인력 투자 합격 전략 O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